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단원 이제 인권과 헌법 단원 중에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의 구제 단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근로자의 권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먼저 근로자의 권리라는 단원부터 우리 내용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근로자라는 이제 근로자의 권리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먼저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빠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란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근로자라는 이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 매체를 보면 근로자 그리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은 근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 중에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내가 가진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 전체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그리고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근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근로자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법적인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근로자라고 취급은 되지 않고 선생님들은 보통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나 이제 아마 취업을 하면 조금 더 좀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근로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근로자라는 것은 직업의 종류,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죠. 사용자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사용자의 의미도 알아야겠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고 그리고 근로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해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근로자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법적인 용어로 바로 사용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근로자의 개념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울 가장 핵심적인 노동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근로자의 권리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고 옛날에는 이거를 노동권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노동권이라는 것은 바로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노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노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노동권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근로자가 바로 사용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이러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바로 노동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우리 이것을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우리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 3권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볼 건데, 노동 3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제시한 헌법 규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 3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이라는 뜻이겠죠. 마치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튕겼네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가야겠죠? 헌법 제33조 1항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러한 노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노동 3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 꼭 알아두시고, 이러한 세 가지 권리가 우리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존재를 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노동 3권에 대해서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결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단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단결이란 말은 바로 하나로 뭉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요. 이 말 그대로 근로자들은 어떠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사용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결권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서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단결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선생님이 사례도 실어놨는데, 바로 이러한 노동조합이라는 거, 우리 노동조합이 가장 이 단결권을 실현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 줄여서 노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이래 실어놨죠. 어떤 시멘트 회사의 직원들이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을 위해 최근에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권을 실현한 거다? 바로 그렇죠. 단결권을 실현한 거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실현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해 단결권을 통해도 노동자들은 그렇죠. 노조라는 걸 결성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땡땡 중공업 직원들은 근무 조건 개선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를 여러 의견을 절충하였다. 그러니까 회사가 누구하고 대화를 했다? 노동조합과 대화를 해서 의견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것을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단체 교섭권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해서 누구와 협상을 할 수 있다? 사용자와 바로 근무 조건의 개선, 유지 및 개선에 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있습니다. 자, 노조를 만들었고 이렇게 회사와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아요. 사용자가 대화를 잘 안 해줄 경우에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당할 수는 없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사용자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 단체 행동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파업이다. 그렇다면 요거 사례 보면 땡땡항공 조종사들이 임금 협상안 결렬 파업에 돌입했다. 요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월급을 올려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회사가 들어주지 않자. 근로자들 어떻게 했다? 힘을 뭉쳐서 파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근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권과 노동 3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노동권인 노동 3권 3개를 배웠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3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노동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